나는 형이 냄새나는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힘든 일 하는 게 싫은 것보다 어, 죄책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 필요한 감정이 뭔 것 같냐면 죄책감인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죄책감. 근데 이제 버팅기는 거 있잖아, 왜? 미안한데니까 더 버팅기는 거. 미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친구 사귀려고 그랬어. 여기 슬래시가 의자가 될 것 같은 느낌? 친구 사귀려고 그랬어. 집 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옛날처럼 애들이 나 괴롭힐까봐. 그래, 여기도 슬래시가 가질 것 같고, 앞에. 난 솔직히 스포츠카 타던 형이 좋고, 좋은 대학 다니던 형이 멋있었어. 이 형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나한테 형은 늘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멋있어. 사실 쪽팔려. 나 형이 그렇게 냄새나는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힘든 일 하는 것도 싫어. 제발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서울 떠나자고 한 적도 없고 전학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어. 난 형이 그냥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서울 친구들도 다 잃었어. 그나마 친했던 애들까지 다. 형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려와 놓고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말라고. 형이야말로 내 핑계 대지 마, 비겁하게. 음, 뭔가 형에 대한 애정이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대사인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 형이 왕년에는 이제 스포츠카 타고 좋은 대학 다니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선가게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고요. 기본 설정이. 형이 그냥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서울 친구들 다 잃었으니까 예전에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 내려왔다.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내려온 거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형이야말로 내 핑계 대지 마 비겁하게 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 이 말이 어, 100% 진심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뭐 쪽팔려 이런 말이 쪽팔린 면도 있는 거지 막 너무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대사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 같은 느낌이잖아. 가족은 거의 다 그래, 그치? 그래서 이게 100%의 감정은 없는 것 같은데 복잡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찾아야 될 거고 그 감정의 퍼센테이지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멋있어 하고 사실 쪽팔려 뭐 이럴 때 쪽팔림의 감정이 한 60%. 고 사실 40%는 그냥 나의 형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내 핑계 대지 마 진짜 비겁하게 이렇게 뒤에 말할 때 형이 나 때문에 내려온 거는 솔직히 아니지라고 할 때 그 반감에 대한 마음은 9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나의 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선 가게에서 냄새 나는 형 이렇게 잡으시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죠? 나의 형이 아니겠죠.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레오님,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화자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상황이 안 그려집니다. 난 그려진다는 줄 알았네. 연님, 마음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상대라면 낯설긴 하겠지만 데미지는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화가 안 됐다라는 코멘트인 것 같아요. 하루님, 첫 문장은 중후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에서 나이가 어려진 것 같아요. 자신이 했던 행동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만 오히려 상대 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비겁한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놀자, 어리숙한 어린아이를 연기한다 느껴집니다. 첫 말과 바로 다음 말이 퍼즈가 짧게 느껴졌는데 확 달라져서 무슨 영향을 받긴 한 건가 싶고 첫 대사는 블라블라로 사용되어 버렸네요. 사실 쪽팔려 진심으로 가져갔는데 물론 진심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할 건 아니지 않을까요? 형이 데미지를 받을 걸 알만한 말이잖아요. 아이고 놀자 코멘트 좋네. 좀 더 글 속의 흐름과 뉘앙스를 알면 좋았겠네요. 백원님, 제발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 전까지는 위축되어 있는 느낌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말은 잘하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화감이 조금 들었던 게 아쉬웠고 형이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어리게 하려고 약간 어린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약간 단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말투가 아니라 약간 글을 읽는 듯한 그런 다다다다 단조가 초반에 좀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약간 감정이 좀 들어가니까 제발 뭐 어쩌죠 이럴 때부터는 그런 느낌은 좀 사라지긴 했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지님한테 보기 힘든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님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약간 말 안인 것처럼 초반에 좀 느껴졌던 것 같고 스타트는 조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친구 사귀려고 그랬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뭔가 이렇게 상대로부터 압박을 받다가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훅 나오는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친구 사귀려고 그랬어가 놀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사귀려고 그랬다라는 말을 형이 들었을 때 형의 데미지를 얘가 생각을 못할까 생각이 드는 거지. 어. 집 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옛날처럼 애들이 나 괴롭힐까봐 라는 말을 하면 형이 속상할 거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아? 자, 이 분석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찝어드리고 싶은 건 집 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옛날처럼 애들이 나 괴롭힐까봐 라는 말에서 예전처럼 옛날처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두 번째 전화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너무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집이 망했던 상황이 그 전 학교에서 있었고 그때 친구들이 쟤 집 망했대 쟤 집 망했대 야 너네 집 망했다며 막 이러면서 그때 놀렸었고 그래서 전학을 왔는데 여기서 또 그때처럼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할까봐 집 망했다는 소리를 안 한 거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두 번 전학을 굳이 보낼 필요는 나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사건이 좀 뭔가 문제아에 전하기 그렇게 쉽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설정 같지는 않고 그리고 나의 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님께서 이제 분석하신 내용들에서 정석이어 끌어오는 것들이 되게 좋은 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님은 누나가 있기 때문에 누나가 나를 위해 어떤 했던 일들을 이렇게 싹싹싹싹 적으시면서 꽤 나한테 정서를 잘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정서 기억입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누나한테 반감이 별로 없다? 이것 때문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들어. 그래서 쥐님이 누나한테 그냥 고맙기만 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얼핏 써놨는데 아버지로 대입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님이 이 대사를 아버지로 대입을 했다. 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였으면 느낌이 훨씬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났으면 여기서는 분명히 반감이 느껴지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깊은 반감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그게 아니니까 이런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려 보이는 이유가 지님이 나를 보이스 톤을 좀 조절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예전에 누나 고마웠던 그때의 나 힘들었을 때 누나가 도와줬던 그때의 나로 과거를 연기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지님 으로 연기하는 것이 약간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산연기 책에서 보니까 이제 현재를 항상 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의 나이와 지님의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겠다마는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랑 목소리가 뭐 그리 다르다고 난 똑같은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이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하려고 했냐면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 형이 속상하니까. 좀 뜨끔도 하지만 형도 속상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근데 형이 계속 캐물으니까 이제 상처 받든지 몰라 나는. 친구 사귀려고 그랬어. 집 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옛날처럼 애들이 나 괴롭힐까 봐. 그래 나 솔직히 스포츠카 타던 형 좋고 이때 스포츠카가 되게 진짜 옛날 말 아니야? 요즘도 스포츠카란 말을 쓰나?
너무 스포츠카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 느낌을 선생님은 받네. 선생님이 스포츠카를 싫어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도 좀 잘하고 적당한 차 타고 그러던 형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스포츠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돈이 있었던 집일 것 같은 느낌은 줍니다만 그것이 선생님의 형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형이 되려면 선생님이 존경하고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느낌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나는 외제차라고 하더라도 도요타나 혼다? 약간 요런 느낌? 스마트해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는? 약간 요런 느낌의 차? 내지는 아니면 그냥 국산차, 국산 일반 세단. 외제차는 나한테는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급? 약간 이런 느낌의 그냥 좀 나름 적당한 괜찮은 차. 한 4, 5천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는 반듯한 형. 그래야 내가 좋아할 것 같거든, 그 형을. 그 형이 렉서스 타고 롤스로이스 팬텀 타면 나는 안 좋아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반듯한 형. 뭐, 서울대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괜찮은 대학을 열심히 잘 다니고 사교성 좋고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랬던 나의 롤 모델이었던 형으로 잡는 것이 선생님한테는 확실히 선생님의 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것 같고요. 형이 그렇게 냄새나는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힘든 일 하는 것도 싫어. 네, 맞겠죠. 그 궁극적인 이유는 형이 힘든 일 하는 게 싫은 거죠. 형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발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서울 떠나자고 한 적도 없고 전학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어. 난 형이 그냥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형 입장은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안 망해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집안 형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학 가자. 나도 이제 일해야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이 완전 쫄딱 망했나 봐. 그치? 생선 가게세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자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그래도 내려오기 싫었다라기보다는 전화시켜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만 써 있으니까 싫은데 억지로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힘들어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왕따 당하고 막 힘들었는데 뭐 거기 꼭 있고 싶겠어? 그래서 내려와서 새 출발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집 망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야, 너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나 봐요, 형이. 그러니까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나는 형이 냄새나는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힘든 일 하는 게 싫은 것보다, 죄책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 죄책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석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는 대학 포기하더라도 둘째 얘 고등학교는 둘째 애가 공부를 더 잘한다든지 해서 둘째 얘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둘째 대학 등록금은 네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이 대학을 포기하고 얘가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에 이 아이가 뭐 이렇게 한 닭가리 했다. 이래서 형이 얘를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 분석을 몰아가셔도 좋고 그러면 형도 사람인데 그럼 야, 너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또 팩트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나는 미안할 것 같아 형한테. 그래도 지는 학교 다니고 있는데 형은 생선가게에서 일하잖아. 필요한 감정이 뭔 것 같냐면 죄책감인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죄책감. 근데 이제 버팅기는 거 있잖아, 왜? 미안한데니까 더 버팅기는 거. 미안하니까. 질문. 근데 녹음 끝나고 나서 나이는 둘째치고 난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했어도 지금보다 좋게 나왔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보내기는 했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볼 걸 그랬나요? 그때 다시 했어도 별 차이는 없지.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녹음했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음실 하루 잡아가지고요. 뭐 1시간 동안 테이크 한 20개 뽑아낸다고 하더라도요. 삐까삐까 다 비슷해요. 장소와 시간을 다르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내가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때의 감정 받아서 가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호흡 뭐 매끄러운 처리 막 이런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러는데 한 자리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나중에 리얼한 감정만 봤을 때
끝에 파일이 제일 매끄럽긴 한데 리얼한 감정만 봤을 때는 처음 게 제일 낫고 막 이래. 한 번 파일을 받으면 이걸 1시간 안에 녹음해서 보낸다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나눠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뭐 점심에도 한번 해보시고 저녁에도 한번 해보시고 이래서 그 느낌들을 좀 다르게 당연히 나오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나한테 다르게 주어지고 내 자체의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다르게 보시면 조금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